여러분 그 문제 한번 봐보세요. 문제 보면 여러분요 이건 문제를 여러분한테 그냥 한번 시간에 한번 보라가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국가고시 기출문제예요. 아니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지문을 우리가 민청하고 물권을 할 때는 지문 형태로 봤잖아요. 지문 형태로 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은 기본서 위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다시 볼 때 암기하는데 조금 어떨까 그래서 싶어서, 이거 국가고시 기출문제 그대로인데요. 뒤에 부분만 문제로 만든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문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시면 오늘부터 여러분 하는 것이 어디냐면 담보책임부터 할 차례죠. 7번이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시죠. 1번이요. 1번 저번 시간 다 했기 때문에요. 1번 자 보겠어요?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매매 대금은 시가에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은 유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건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금이라는 것은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 그것을 정할 수 있는 표준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 매매 대금은 시가에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은 유효이다. 2번요.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이렇게요. 3번은요.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줄 것이고요. 인도와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으로 약정하죠. 이것을 뭐냐? 현실 매매다. 이렇게 현실 매매요. 그래서 현실 매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 대금은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어디냐? 인도 장소,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자, 4번은요.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이 있어서 채무의 이행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이고 계약 비용은 쌍방의 균분 이렇게 되죠. 말을 조심해야 돼요. 채무 이행이죠. 이러면 채무 이행은 뭐예요? 잔금이죠. 여러분 잔금을 지급하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죠.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그것은 채무자 뭐죠?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면 채무자의 부담에 대한 것은 매매 대금을 가지고 보면은 누가 채무자죠? 매수인이 채무자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계약 비용은요. 여러분 계약 비용은 어떻게 돼요? 중개수수료는 쌍방이 어떻게 한다? 균분하죠. 쌍방. 그래서 쌍방이 균분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5번은요.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지금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거기서 다시 제3자고 다시 또 증여계약을 체결했죠? 그 계약 자체, 이중매매자이거든요. 이것을 이중매매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이중양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중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병한테요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이다 아니다? 무효 자체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그렇죠? 자, 2번요 매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이렇게요. 2번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에 기한, 그래서 당사자 일방 줄거봐 그것을 매수인이라고 쓰고 매수인, 그 다음에 의무이행의 기한을 2월 1일이라고 써봐. 2월 1일. 그러니까요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을 때는 상대방 누구냐? 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의무이행은 등기요. 등기도 동일한 기한, 그래서 2월 1일이요. 뭐죠? 2월 1일 이렇게.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3번은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추정하는 자가 있다. 매수인이 권리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줄고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 그러면 그 위험 한도에서 매수인은 줄고요. 대금 지급을 거절,
그래서 위험 한도 줄 것이고 대금 지급을 거절 이렇게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는데 2월 1일 뭐라냐? 중도금 이렇게요. 중도금으로 1억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뭐가 그러냐? A라는 사람이 가압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가 피보존 채권을 1억을 해서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중도금 2억을 주기로 했다 해봐. 그럼 이게 가압류가 1억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중도금을 줬어.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못 갚아. 그래서 여기가 가압류에서 압류가 돼서 경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또 대신 또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험의 한도가 얼마죠? 1억이죠. 1억. 1억의 한도에서 을이 갑에게 대금 지급을 만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1억의 한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억이다. 그럼 당연히 2억 전부를 거절하겠죠. 1억이니까 얼마를 거절한다? 1억을 거절하죠. 그래서 그것을 1억 뭐죠? 위험의 한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전부 다가 아니고. 자, 그럼 4번은요. 매매 목적에 대해서 권리는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에게 권리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뭘 한다? 상당한 뭐를 지금 담보를 제공하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알겠죠? 자, 5번은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알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라도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이런 것이죠. 이건 이제 어디에서 온 거냐면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양할 때는 주거 환경이 상당히 주변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공동묘지가 조성 중인 거예요. 공동묘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럼 아파트를 분양할 때 옆에 바로 공동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면 분양을 한다 안 한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공동묘지가 조성 중인 사실. 이것은 아파트 분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지해 줘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우리 이것을 고지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기망이 되는 거죠. 기망. 알죠? 사기가 된다 이런 말이죠. 110조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고지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것은 사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기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3번. 여러분 일방 예약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봐봐요. 지금 이 3번부터 지금 예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지금 강의를 안 들은 거예요? 전부 이게 할 차례라고요? 저번에 여러분 그 해지할 때 일방 예약하면서 뭐죠? 계약금하고 다 하지 않았나요? 자, 그냥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 뭐냐면 우리 뭐죠? 특강하는 자료 있죠. 이게 특강하는 자료예요. 특강하는 자료인데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문 형태로 쭉 지문 형태로 있죠. 된 것을 문제로 그냥 다 순서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뭐를 보냐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여기 2월 1일 뭐란다? 예약을 하죠. 이것을 뭐란다? 일방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약하고 3월 1일 날 뭐란다? 본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월 1일 날 중도금을 이렇게 주죠. 중도금. 그 다음에 여기 5월 1일 날 뭐란다? 잔금을 이렇게 주죠. 잔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중도금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중도금 이후 단계를 뭐란다? 이것을 이행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을 하지 않지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것은 중도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나오는 거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여기서 보면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방 예약이요. 여기 일방 예약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하고 조심해야 되냐? 일방적 의사표시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이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계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독행위를 얘기하는데요. 단독행위. 여기 일방예약은 예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언제나 채권계약을 얘기해요. 언제나 채권계약. 그래서 이것을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일방예약하고 그 다음에 합의해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합의해제. 그리고 우리가 해제권. 해제권은 뭐죠? 해제권은 뭐다? 이것은 단독행위예요. 알겠죠? 그런데 합의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합의해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은 해제, 뭐를 얘기한다? 계약을 얘기해, 계약. 이것은 해제, 계약을 얘기하는 합의. 합의해제란 말은, D가 해제란 말은 있어도 이것은 계약을 얘기해. 그 다음에 여기요. 일방예약은 일방적 의사표시가 다르잖아요. 일방적 의사표시 그러면 이것은 단독이에요. 그런데 일방예약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시험에서요.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니거든.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뭐냐면 하나는 일방예약. 그 다음에 합의해제 또는 증여. 여러분 증여는 뭐냐?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증여는 계약인데 유증 있죠. 유증. 유증은 뭐냐? 이것은 단독행위거든요. 단독행위. 이것은 이제 학생들이 잠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셋 중 하나가 우리가 단독행위냐 아니냐 할 때 언제나 정답이에요. 언제나. 알겠죠? 증여. 증여냐? 유증이냐. 그 다음에 일방예약이냐? 일방예약.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예약하고 다른 말이잖아요. 합의해제하고는 합의해제는 그건 해제는 해제인데 그건 계약이라고. 계약. 알겠죠? 그건 단독행위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러면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일방예약이고 이렇게 일방예약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예약 완결권. 그러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 예약을 완결시킨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계약을 체결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주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약을 완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결하려면 말을 해야 되겠죠. 그 예약을 완결하는 것, 이것을 우리 뭐냐?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방적 의사표시. 이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말은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가 단독행위예요. 그럼 이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마다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 상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고 다 되는 것이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이러면 예약하죠. 음식점에 예약하잖아요. 예약하고 나서 어때요? 내가 어떤 일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다른 친구한테 동생한테 너가 대신 가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뭐란다? 양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건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가등기 하게 되면 본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본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하죠? 가등기 의무자한테, 가등기 의무자한테. 그건 다 똑같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일방적 의사표시요. 일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의사표시니까 말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예를 들어서 가박을 하고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뢰한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빨리 나오고 계약을 하자 해야 하는데 계약을 하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죠. 당신 나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완결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사표시하면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뭘 한다? 체고를 하죠. 체고인데 만약에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만다?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해. 왜 예약을 효력을 잃느냐? 의사를 표시해야 본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는데 아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본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 단독행위는요? 단독이니까 뭐를 붙일 수 없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유언이나 유증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셔요. 3번을 보면 1번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의 타자와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 목적물, 이전 방법과 매매 가액 및 지급 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음식점에 가서 이런 뭘 하죠? 우리가 일단 먼저 강의 끝나고 나서 우리가 2시에 음식점에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하면 그냥 가나요?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시에 오고 몇 명이 오고 그 다음에 음식은 어떤 걸로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2번 예약 완결권은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로서 뭐다? 형성권. 그래서 예약 완결권, 줄구시권 맨 끝에 형성권 이렇게.
3번 예약 완결권은 뭐가 있다? 양도성 이렇게. 왜냐 그것은 형속권이니까 양도성. 그 다음 또 하나서 상속. 양도성이 있고 뭐가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또 가등기 이렇게. 그래서 양도, 상속, 가등기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양도성이 있으므로 이를 양수한 자는 완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4번 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 줄 것이고 제척기간 줄 것이고 제척기간이라고 뭐라 써야 돼요? 법관이 직권조사 이렇게. 그래서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관이 직권조사 이렇게. 자 5번은요.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예약 의무자는 예약 완결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행사 여부의 확답을 check하고 그 다음에 줄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써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 뭐냐 예약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가 되어 있죠. 이런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등기가 되겠죠. 번등기 할 때는 갑하고 을인데 을이 만약에 예약을 했어. 을이. 그러면 병이 있어. 그러면 을이 그러면 누구한테 번등기를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요. 여기 이제 봐. 여기 보면 이렇게 본계약이 체결했죠. 본계약이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보통 뭐라냐 여기다가 계약금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거 있지만 보통 이렇게 계약금을 준다 이런 말이죠. 이 계약금을 뭐라냐 이것을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냐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본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은 주된이고 이것은 종된이고요. 여기 요물 계약이죠. 그럼 요물 계약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현, 대, 계, 보. 현대, 계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금을 주는데요. 이 계약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이제 법세라고 해가지고 한 번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를 못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 법세 단계에서 한 가지 뭐냐면 이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둬가지고요.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뭐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배액을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해약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해약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한 번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금 계약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약정 해제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약정 해제권 이것은 뭐냐? 형성권이거든요. 단독행위고. 그러니까 계약금은 우리가 계약금을 딱 주면은 4월 1일까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약정 해제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뭐냐면 불요식 계약이에요.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두 사람이 만약에 약속을 했어. 그런데 두 사람이 굳게 약속을 했다면 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낙성 계약이니까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요. 우리 갑이 그한테 야 우리 오늘 그러면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등기하자 그랬더니 나는 너하고 계약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돌변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뭐가 되는 것이다? 증거가 되죠. 증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증거금 또는 증약금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가 된다. 증거금 또는 증약금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계약금, 계약은 뭐냐? 이것은 형성권이거든요.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고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을 받은 갑이요. 을한테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를 하죠. 해제할 때는 을에 뭐가 필요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계약금을 2배를 딱 주고 계약을 해제하면 끝인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그 계약금을 수령하지 않아. 2배를 줬는데 수령하지 않아. 자기는 이 계약이 너무 좋다 이거죠. 그럼 이 계약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다 이 말이죠.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갑이요. 그 돈을 뭐 할 필요가 없다? 공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몇 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냐?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1,000만 원 받았는데요. 지금 당장 1,500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뭐라 하냐 그한테 지금 내가 1,500밖에 없으니까 일단 1,500 받고 내가 돈 되는 대로 500 줄게. 이렇게 하면서 해지할 수 있냐고. 알겠죠? 여기 보면 단독 계약에는 뭐를 붙일 수 없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반드시 2배를 줘야 되고요. 만약에 2배가 안 되고 1,500밖에 못 주죠? 그러면은 을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없는 한 계약금의 일부만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요. 그러면 중도금은 4월 1일이잖아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고 중도금을 지급하면은 더 이상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중도금이 만약에 1억이다. 1억이면 중도금 반드시 1억을 줘야 되냐? 그렇지 않고 중도금 1억 중에서 8천만 원만 일단 일부만 지급을 했다 이 말이죠. 일부만 지급을 해도 중도금 이행 단계가 되는 것이고, 일부를 지급했다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어느 누구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판례가 뭐랬냐? 반드시 4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러한 반드시 그런 특약이 없는 한 일단 중도금 지급일보다 먼저 언제죠? 3월 25일 날 미리 중도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무슨 단계고? 이행 단계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갑이든 을이든 어느 누구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계약금 계약을 요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물 계약은 특별 성립 요건이거든요. 무슨 요건이다? 특별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계약금에 만약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1,000만 원? 그러면 계약금에 1,000만 원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지. 계약금에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을 하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은요. 요물계약으로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으면 반드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되고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이렇게 본계약이 있고요. 여기는 중도금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본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인데 여기서 이제 본다. 여기서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는 3월 1일에서 4월 1일 이 사이에 지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아직 이행 단계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채무불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죠. 채무불이라는 말이 없고, 따라서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원상일보 청구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들은 언제 나오냐?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어느 회에서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거예요.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가지고 이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이 어느 일방이 손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럼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도금 단계까지는 계약금이라고 하잖아요. 중도금 이후 단계가 되면 더 이상 계약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데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일단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주면서 뭐라 하냐면 중도금 이후 단계 어디에서 어느 일방이 약속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약속한 것을 어기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그런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뭐라 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계약금을 뭐로 하기로 하자?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자. 그래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단 말이죠. 계약금을 그냥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계약금은 뭐냐? 중도금 이전 단계에서는 계약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는 뭐라 한다? 위약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위약금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특약이 없다? 그러면 중도금 이후 단계 어느 단계에서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면 그러면 어떡하냐? 실제 손해를 입증을 해가지고 청구를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는 특약이 있죠? 특약이 있으면 이 위약금을 뭐라냐? 이것을 위약벌이냐? 위약벌 또는요 손해배상의 애정이냐?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추정을 해. 이 애정으로 추정하는 것은
준 사람은 뭐다? 준 사람은 그 계약금을 뭐를 해? 손해배상으로 포기를 해.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손해배상으로 줘야 돼? 배액을 줘야 돼. 배액. 이것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이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과다하다. 과다하면 법원은 뭘 할 수 있다? 감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약벌은 일단 계약금 떼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다 별도로 뭐까지 청구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약벌의 경우는 더불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 때문에요. 위약벌 약정의 경우는 대금 감액을 청구한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요,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상가 분양을 받으면 이런 계약서 조항을 보면 반드시 나와 있어. 위약벌이라고.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고 위약벌이라고 나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뭐냐? 아파트 분양을 받고 나서 나중에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잖아요. 해지하고 싶으면 내 멋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단 말이죠. 계약금 떼이고 플러스 알파로 뭐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한 것에 뭐 2%면 2%, 5%면 5%를 위약금으로 다시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말이 없으면 뭐로 본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추정. 알았죠? 추정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계약금이다 이렇게. 됐죠? 한번 볼까요? 4번. 4번 보면 1번. 매매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낙성. 틀렸죠? 무슨 계약이라 해야 돼? 요물이라 하죠. 요물. 낙성이 아니고 요물이래야 되겠죠? 2번요. 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에서 효력있다. 이러면요. 우리가 보통 계약금을 어떻게 하죠? 이러면 그 물건이 마음에 든다. 그럼 어때요? 일단 계약금부터 던지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금 줄 수 있고요. 보통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죠?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계약금을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얘기하죠. 자, 3번은요. 계약금 계약은 금전기타 유가물에 줄거 교부를 요건 그것을 우리 뭐냐?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요건을 하므로 계약금 지금 약정만을 한 상태에서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아까 우리 말했죠. 이것을 거기다가 특별 성립 요건. 계약금 계약은 특별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기로 약정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계약금을 뭘 해야 돼? 지급해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4번 계약금은 언제나 줄고 증약금 또는 증거금,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토지거래가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을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줄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기로 줄고 일단 줄었어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지금 뭐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렇게 됐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다 뭐라고 쓰냐면 이행기 전까지 이렇게 이행기 전까지 이퀄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행기 전까지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행기를 지급하기 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한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뭐라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로 주고? 2배로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5번은요. 1번.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끝에요. 첫 번째 줄 가운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바로 밑에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바로 밑에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로 옆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우리 여기 보면 뭐냐면 우리 일단 매도인하고 매수인 보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우린 그것을 이행 단계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왜 그러냐?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이후 단계를 우리는 이행 단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금 이후 단계가 되면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도인이죠. 매도인. 이런 매도인의 의무는 언제예요? 이런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언제 의무가 있죠? 그것은 매도인은 잔금하고 등기가 아까 우리 문제 봤죠? 동시이행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의무는 등기를 해줄 의무인데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잔금을 받으면서 해줄 의무란 말이죠. 알았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의무는 잔금 지급과 동시행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요. 이 매도인은 언제 의무가 있고 언제 이행 단계가 되냐? 잔금 지급을 받을 때예요. 그럼 지금 여기 봐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소송을 제기했다 해서 내가 등기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소송을 해가지고 뭐를 받아야? 등기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이행 단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죠? 그래서 매도인으로서의 이행 단계는 언제냐? 언제냐? 매수인으로부터 뭐를?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줄 때가 이행 단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소송만 제기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행 단계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해. 일부 이행, 일부가 뭐가 필요? 일부 이행에 착수 들고 봐. 일부가 전부가 필요 없죠. 일단 이행에 착수죠. 알겠죠? 그럼 뭐다? 이행 단계죠.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계약 중도금이 1억인데 8천만 원만 일단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것도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이다.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3번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 외에도 반드시 줄고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야 거기까지요.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왜냐? 우리가 계약의 해제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를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일 수 없으니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배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냐면 상대방이 뭐 하지 않는다?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줄고 공탁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공탁 써 거기다가 상대방의 동의 X 일방적 의사표시죠.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4번은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 줄고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에게 애정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실제 손해만 배상을 받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계약금이죠.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줄고요. 위약금으로 하기는 한 특약이 없는 한 줄 것이고 바로 밑에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4번하고 5번이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으면 실제 손해만 배상을 받고 그것을 그 다음에 뭐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것이고. 그래서 5번의 정답 몇 번이요? 5번의 정답은 4번이죠. 4번. 자, 6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과실의 기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봐봐. 왜냐? 과실을 기속한다는 것은 항상 보면 점유 플러스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돼. 여기서 등기는 필요가 없어. 왜요? 이러면요. 등기된 땅에서 배가 잘 열려요. 등기가 안 된 땅에서 배가 잘 열려요. 이러요. 등기가 안 된 땅에서 배가 훨씬 더 잘 열려. 왜요? 쪽팔리니까 빨리 열려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요.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은 등기는 과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자, 그럼 봐봐. 여기 갑을 뭐냐? 갑을 매도인. 갑이 매도인. 을을 뭐냐? 을을 매수인이다. 매수인.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 여기요. 여기 보면 여기가 5월 1일이죠? 5월 1일이 뭐냐? 인도. 그래서 인도하기 전이다. 인도하고 난 후다 이 말이죠. 인도하기 전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는 매수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가 뭐냐? 인도가 바로 점유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냐? 인도예요.
왜? 점유를 해야지만이 뭘 할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잖아요. 배남에서 배가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계약을 체결했죠, 2월 1일. 그 다음에 여기가 3월 1일 날 등기했어. 등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가 중요하다? 인도. 그런데 여기에서요, 4월 1일 여기서 잔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잔금 지급할 때까지는 매도인. 잔금 지급 이후에는 매수인이야. 잔금은 중요해. 왜냐면 잔금을 다 지급했다는 것은 이제는 가분들한테 인도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니까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을 이후부터는 과실은 누구한테 있다? 매수인에게 있고 잔금 지급을 이전은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 이 말이죠. 여기요. 여기 5월 1일이죠. 여기 7월 1일이죠. 7월 1일. 7월 1일 날요. 잔금을 지급했다. 7월 1일 날. 그러면 7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7월 1일 잔금을 지급하면 7월 1일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무조건 인도를 받으면 무조건 과실 수취해. 인도 받으면 무조건. 그럼 어떻게 하죠? 7월 1일 잔금이 1억이면 만약에 7월 1일 여기서 이 사람이요. 잔금 1억만 딱 주면 되겠어요? 자기는 5월 1일 물건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다 받아먹었죠? 그러고 나서 잔금은 2달 뒤에 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달간에 뭘까지 합해가지고 이자까지 줘야지. 1억에 대한 이자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 5월 1일이죠? 5월 1일 인도를 받으면 매수일은 무조건 과실을 수취한다. 그러고 나서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잔금 플러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알겠죠? 한번 보시면 1번 매매계약이 있어도 인도하지 아니한 줄고 인도하지 아니한 그러면 인도가 중심이죠? 인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누구한테? 매도인 딱 거기. 2번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지체를 하더라도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뭐한다?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봐봐. 지금 매수인이요 잔금을 안 주니까 가비들한테 물건을 주지 않고 있다잖아요. 인도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으면 누가 과실 수취해? 매도인이. 그러니까 매수인은 그 과실을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똑같아. 1번 말을 2번으로 확장시킨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3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전 줄 것이고 매수인이 줄고 매매 대금을 완납 인도전이지만 매매 대금을 완납했죠. 완납 그러면 과실 수취권은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 매수인에게. 4번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언제부터? 인도를 받은 날부터 뭐를 지급한다? 이자를 지급. 왜요? 여기 봐봐. 이 말이죠. 자기가 인도를 받았다. 그런데 이자를 지급한다는 말은 인도를 받으면서 바로 잔금을 줘야 되는데 바로 잔금을 줬다는 말이에요?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주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인도를 받으면 과실을 수취하고 잔금을 줄 때까지 잔금 플러스 뭐를 줘야 된다? 이자를 줘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인도를 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5번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아직 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등기를 격려 줄고 봐. 등기를 격려.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밑에 인도받지 못한 경우 인도가 안 됐죠? 등기만 되고 여전히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도인이다. 그래서 매수인이 아니고 매도인이다 이 말이죠. 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인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로 뭐냐면 과실 수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뭘 보면 7번 보면 담보 책임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